예, 안녕하세요. 방랑신도시입니다. 예, 광명역세권 교통정보 이제 3부 들어가겠습니다. 본의 아니게 좀 버스 노선이 많다 보니까 3부까지 만들어졌는데요. 이제는 안양, 시흥, 인천, 안산 방향 노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 방향이나 이제 광명 안쪽을 좀 설명드렸다면은 이제는 그 다른 동네 경기도나 이제 인천 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제 안양 가는 노선이 무려 3개, 좀 이따 하나 더 나옵니다. 4개가 있습니다. 예, 그 중에서 이제 정말 가는 루트가 비슷한 2번, 3번, 12번 이렇게가 있는데요. 일단 2번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으로 쳐지는 게 2번입니다. 2번은 광명역 주변 오는 노선 중에 유일하게 광명역 앞을 지나가질 않습니다. 예, 그게 이제 광명역에서는 조금 아쉬운 일이지만 그 다른 동네에서는 광명역을 돌지 않고 바로 감으로써 굉장히 직통 노선이나 이런 효과는 있다 그래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부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광명 서밋 플레이스나 이제 푸르지오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생길 대시양 정도에서는 이 2번 이용할 만합니다. 충분히 뒤쪽 그 아파트 뒤쪽하고 그 길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은 이 광명 동측 이 자이 아파트 쪽에서는 2번 이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근데 다만 그렇게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. 이 자이 쪽에 살면은 3번이나 12번을 이용하면 되는데요. 12번 같은 경우는 그 3번이나 12번 같은 경우는 모두 그 안양까지의 노선을 갖고 그 외의 노선이 좀 구간이 좀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 노선은 광명에서 안양까지 광명역 쪽에서 안양까지 가는 길은 다 똑같고 예, 이제 조금씩 다른 점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. 2번 같은 경우는 광명시 구간에서는 완전 직통 노선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양역부터 해서 이제 광명 사거리까지는 직통이고 그러니까 이 천왕동하고 부천 옥길동은 예, 이거 아니면 별로 그렇게 다른 답이 없습니다, 사실은. 그러니까 결국 2번 같은 경우는 2번 라인에 해당하는 동네를 가야 된다 싶으면 그냥 이 노선을 타는 게 가장 편하고 또 빠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겠고요. 그리고 광명에서 부천이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또 대중교통으로는 또 연계가 잘 안 되어 있는 편입니다. 그런 점에서 이제 2번 라인에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면은 그냥 타고 쭉 가시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1번 같은 경우는 2번에 비하면 그 광명역 서측만 지나간다는 점이 특징이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광명 7동에서 광명 사거리 철산역까지도 직통입니다. 그리고 하안동 안쪽을 경유하기 때문에 약간 그 비슷한 노선하고 철산역에서 올 때는 3번이 조금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3번 같은 경우는 12번하고 안양역에서 철산역까지가 노선이 많이 비슷한데요. 일단 좀 다른 점이라면은 광명역에서 철산역까지 이제 하안동 안쪽을 돌지 않기 때문에 12번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요. 그리고 12번에 비해서는 또 광명역을 경유하는 방식이 달라요. 상하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철산동 방향일 때는 그 동측, 그 다음에 안양역 방향은 서측으로 가는데요. 이 노선은 2번하고 12번에 비하면은 안양 지나서도 비산동하고 범계역, 그다음 평촌까지 가기 때문에 또 그런 안양 동안 곳까지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범계역을 지나가면은 평촌단지는 좀 많이 도는 편인데요. 예, 지금 이게 자세히 아실지 모르겠는데 안양역에서 4호선을 이용하려면은 금정역까지 내려갔다 와야 돼요. 그게 금정역 공포시거든요. 그러면은 다른 시까지 갔다가 와야 되는데 예, 그런 점을 이제 3번을 이용하시면은 그런 굴곡 없이 편안하게 그 범기역까지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 하나의 안양간 노선은 8-2번인데요. 예, 이제 광명역에서 석수동을 거쳐서 이 노선 안양을 가기 때문에 방금 봤던 새 노선들이랑은 안양 가는 길이 좀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안양까지의 이 노선이나 뭐 다른 새 노선이나 그게 걸린 시간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다만 이제 8-2번은 잘 안 온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. 예, 이 노선은 이제 석수역은 가지 않습니다. 석수동을 가는 거고 그리고 이 금정역까지는 직통이다가 금정동 안동네를 좀 돌고 군포 그다음에 당정을 해서 의왕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요.
이 노선은 이제 이 광명역을 보시면은 이렇게 편도로 도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차고지가 노선 중간에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차는 이제 타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차고지로 들어가는 노선이라 그 방향이라는 겁니다. 앞에 행선판을 뭐 차고 방향, 뭐 종점 방향 이런 식으로 붙여놓진 않기 때문에 기사 그냥 표시를 보고 타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우선 특성상 약간 기사가 사람을 안 태우는 거기 때문에 승차 거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해하시는 일 없길 바랄게요. 다음 이제 인천 가는 3001번하고 3002번인데요. 뭐 이 노선 그 광명에서 이렇게 인천까지 광역버스가 개통한 지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. 예, 이제 그래서 인천 가기도 한층 수월해졌는데요. 광명역을 출발해가지고 그 소화동 거쳐서 석수역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진입해서 3001번까지 다 똑같습니다. 3001번 같은 경우는 하익동, 그 다음에 송도 유원지까지 가는 거 하면은 3002번 같은 경우는 송도 신도시를 가는 그런 노선입니다. 여기 산다면, 이곳에 산다면 그냥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. 송도에 회사가 많은데 이제 송도 자체가 서울 시내에서 좀 많이 멀다 보니까 예, 한 좀 서울과 가까이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그러면 이제 광명역이 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 뭐 광명은 보니까 방금 인천 제외 가는 건 제외하고 이제 서쪽 가는 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예, 없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배차 간격이 긴 두 노선들이 있습니다. 바로 11-3번과 5601번인데요. 11-3번부터 보시면요. 시흥의 월곶 신도시라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지금 기준 신도시까지는 아니고 꽤 좀 오래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장곡동 시흥시청역, 그 다음에 목감동, 그 다음에 광명역을 거쳐서 광명역까지 오는 노선이에요. 굴곡이 없는 건 아닌데 개발이 안 된 곳, 중간 구간에 개발이 안 된 곳도 많아서 그렇게 소요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진 않아요. 굴곡이 있어도. 예, 뭐 나중에 이제 광명시흥 이 많이 개발되고 한 뭐 교류가 활성화되면은 충분히 직선 노선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, 이 노선은 시간표로 운행하는 노선이니까 시간표를 꼭 확인하시고 타시길 바랄게요. 예, 다음은 이제 5601번 노선인데요. 이 노선 같은 경우는 배차가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돼요. 꽤 길고 시간표도 있으니까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타야 되는데, 예, 그, 어떤 분도 이러실 거예요. 서울에 이제 직장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서울 오는 버스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원래 서울 가는 노선이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서, 이제 광명에서 안산을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고요. 차도 이제 되게 마을버스 같이 생긴 되게 작은 버스가 다녀요. 뭐 근데 이게 배차는 길지만 이 노선 역시도 이 안산 쪽을 간다 그러면 광명역에서 가장 이제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외 시간대에는 시간이 만약 안 맞다 그러면은 뭐 그 505번이나 5627, 5633번을 타고 그 장절리 뭐 이렇게 시골 정류장 있는데요. 그쪽에 이제 그쪽에서 좀 자주 다니는 301번이나 320번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예, 지금까지 광명 역세권 대중교통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예, 영상이 많이 길어졌습니다. 3부까지 찍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 광명역을 지나다니는 시내버스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예, 이게 지하철이 좀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 버스가 지하철 역할도 하고 있어서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분이 이 동네에 살면 적합한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. 첫 번째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지방에서 일하고 한 천안 정도에서 그리고 한 분은 저기 서울 시내에서 일하고 그러면은 서로 따로 살아야 하지만 같이 살고 싶은 경우가 있죠. 예, 그런 경우에 이제 광명역이 되게 좋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KTX로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천안이나 뭐 서울 도심 뭐 이 정도까지는 정기권제도 잘 활용하면은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제 생각입니다. 그리고 다만 이제 환승이 안 되는 건 좀 아쉽지만요. 또 하나는 광명역의 최대 장점이라면은 대중교통 없이 자가용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
그 이유는 일반 도로를 거의 거치지 않고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생각보다 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동네에서는 일반 도로를 상당수 경유하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, 광명역은 바로 앞에 이제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것도 동서남북 다 고속도로가 있죠. 동쪽으로는 강남 순환도로와 이제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죠. 강남 순환도로에서는 뭐 사당, 양재 뭐 이런 데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는 의왕이나 아니면 분당, 더 나아가서 이제 도로 끝나도 뭐 광주, 뭐 중고속도로인 데까지도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남쪽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있고요. 북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 조금 막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신호 없이 서울 시내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어서 인천 갈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이게 자가용을 이용해서 갈 경우가 그렇게 되고요.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특히 강남 쪽이 생활권이신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강남 쪽은 그 버스도 이제 사당역까지 가는 게 전부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2호선을 환승을 해야 되는데, 그 2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서 이 삼성 사이는 상당히 혼잡도가 높기로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. 예, 그런 점에서 일단 대중교통으로 강남 생활권인데 강명역에 산다, 이건 좀 그렇게 괜찮아 보이진 않고요. 그냥 일반 대중교통, 버스를 이용해서 갈 만한 동네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저기 뭐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뭐 고로도 디지털 단지, 옛날에 이제 공단이 있었던 동네들이 이제 지금 회사 건물들로 많이 바뀌었죠. 예, 이 동네로 굉장히 출퇴근하기는 수월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뭐 안양 쪽도 그 만안구 일대에 있는 회사들 출퇴근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. 회사가 많은 그 시흥이나 안산 쪽으로는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떤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불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버스 노선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, 그리고 시흥이나 안산하고 광명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아주 많이 사는 동네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내버스의 특성은 두 도시 중간에서의 구간 수요도 확보가 되는 게 구간 중간에 타는 사람들도 그 많이 있어야 수요 확보가 되는데,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좀 대중교통이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. 뭐 물론 이제 자가용을 이용해서 간다 그러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고요.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예, 그 정말 긴 영상 봐주시느라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와 새로운 또 동네 모습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